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페이지 235페이지 챕터 4에서 공소제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수사가 끝난 거죠. 이제 수사가 끝나가지고 이제 어디 들어갑니까? 재판 절차로 들어가게 되는데, 재판 절차가 들어가려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되죠? 공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강의 시간은 이제 공소 제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1절 해가지고 공소와 공소권, 제1항 해가지고 공소의 의는 간단하죠. 심판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주의하실 것은 공소는 누가 제기하는 거냐면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결국 뭐예요?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심판해 줄 것을 법원에다가 요구하는, 청구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공소라고 합니다. 그 단락 흑반부 보시면 이게 불고 분리 원칙이라는 게 있죠. 이게 불고 분리 원칙이란 말은 뭐냐면, 불고 고소가 없으면 분리 심리할 수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걸 좀 우리가 다르게 해서 검사의 기소 공소 제기가 없다면 법원은 심리할 수 없는데, 이걸 우리가 불고 분리 원칙을 한다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제2항 해가지고 이제 공소권 이론이라고 나옵니다. 일단 공소권의 의의 나와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가 법원에다가 심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공소권인데, 이게 누구한테만 존재하고 있냐면 검사에게만 있거든요. 따라서 이 검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공소권이라는 권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해야 검사의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우리의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연구가 뭐냐면 이 공소권 이론인 거죠. 넘겨보시면 공소권 이론에 관한 학설이 나와요.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면 공소권의 의의, 뭐가 공소권이냐 이 문제거든요. 첫째, 추상적 공소권이라는 것은, 공소권이란 뭐냐면 형사사건이 있다면 형사사건 일반에 대해서 검사가 법원에다가 심판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다. 이게 뭐죠? 추상적 공소권설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공소권설은 형사사건 중에서 유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구체적 공소권설이고요. 아니다, 유죄뿐만 아니라 무죄에 해당한더라도 검사가 심판을 제기해야 된다. 이게 뭐죠? 실체 판결 청구권설이 됩니다. 일단 형사사건에 대해서 모두 다 그냥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완전히 검사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이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피의자,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서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상적 공소권서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학설은 유죄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구체적 공소권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학설의 태도인데,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검사의 공소권이 작아진다. 이거는 좋아요. 그렇지만 검사가 유죄임을 스스로 판단해서 공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것은 검사가 일반적인 뭐죠?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가기관이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유력설은 우리 판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실제 판결 청구권설입니다. 따라서 유죄든 무죄든 형사 혐의가 인정된다면 법원에다가 그것을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별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얘기죠. 검사가 봤을 때 유죄로 판단돼야지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구체적 공소권설이고요. 유죄인 것 같지만 무죄일지도 모르겠다. 다시 말하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사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죠? 실체 판결 청구권설인데, 이 실체 판결 청구권설이 뭐죠? 최근의 유력설이고 우리 판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실제 판결 청구권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되고 있습니다. 개념만 아시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니죠. 그 다음 3번 공소권 이런 무용론. 이게 뭐냐면 뭐하이 이런 걸 따지느냐. 따져봐야 뭐죠? 실력이 없다. 따지지 말자. 이런 견해인데 뭐 따져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제3항 해가지고 공소권 남용 이론이 나와요. 일단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검사의 공소권 행사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실질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법원이 심리하지 않고 그냥 형식 재판으로서 소송을 종결하자. 이걸 우리가 뭐죠? 공소권 남용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만약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건데도 제기했다면 그것은 뭐죠? 이미 다 법에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마련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문제인 거죠. 실체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법적 요건을 모두 다 갖췄어요. 갖췄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봤던 이거는 뭐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에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정식 심리를 하지 않고 형식 재판으로만으로 이것을 종결시킬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뭐죠?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공소권 남용은 공소를 제기했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권 남용이 문제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공소권 남용 이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 만약에 판사가 판단했을 때 공소권 남용으로 이해된다면 공소 기각 판결하거나 또는 관할 위반 판결하거나 면소 판결을 하거나 형식 재판으로 소송을 종결시켜야 된다는 이론을 말하고요. 따라서 법원은 유무죄를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법원은 이런 거잖아요. 얘가 유죄인 것 같아도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한다라고 판단된다면 공소 기각 판결로 끝내버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유무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자, 이러한 공소권 남용 이론을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1번. 부정설. 인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법원은 실체적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는 기관인 것이지 뭔가 조금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고. 긍정설. 인정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우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된다면 빨리 그분을 석방시켜주는 것이 조기에 해방시키는 것이 장점이 있으니까 이 공소권 남용 이론을 인정해야 된다는 긍정설이죠. 자, 그럼 판례는 어떤 설을 취하고 있느냐? 우리 판례는 일종의 절충설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공소권 남용 이론을 인정하긴 하지만 인정하려면 부당한 정도를 넘어가지고 현저히 부당해야 돼요.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만 남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얘기죠. 단순히 실질적으로 부당하면 기각해라. 이 공소권 남용 이론인데 우리 판례는 단순히 부당한 정도가 아니라 현저히 일탈해야, 현저히 부당해야 그때 비로소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기각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종의 어떻게 해요? 인정하긴 하지만 좁게 인정하기 때문에 절충설적인 경향으로 보입니다. 이건 좀 기억해 두셔야죠. 그냥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와요. 자, 한번 읽어. 맨 왼쪽.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 함은, 다시 말하면 공소권 남용이 되려면 단순히
직무상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거나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현저히 일탈되려면 검사가 실수했다는 것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검사가 어떤 의도, 고의를 가지고 공소를 제기해야지만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이 공소권 남용이냐? 3번 공소권 남용의 유형이죠. 첫째,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어떤 혐의, 의심을 받고 있어요. 억울해 죽겠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검사가 수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아무런 증거도 없고 뭐 범죄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공소를 제기해 버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뭐가 내려지더라도요,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저는 검사의 그 공소 제기만으로도 뭘 보는 거죠?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뭐죠? 공소권 남용입니다. 물론 다수에 따르면 무슨 판결을 해야 되겠죠? 범죄가 안 낸 것이니까 무죄 판결을 내리면 되겠죠. 2번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공소제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혐의가 인정이 돼요. 유죄이긴 해요. 다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해 봤을 때 기소, 유예 처분하면 충분할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얄미워서 그랬는지 밉보여서 그랬는지 못생겨서 그랬는지 기소, 유예 처분을 안 하고 뭐 했어요? 공소를 제기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소추재량권을 이탈한 공소제기입니다. 일단 우리 기본 전제는 검사는 유죄로 판단되더라도 기소 유예할 수도 있고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재량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소 유예를 하지 않고 공소 제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하시면요. 자, 1번부터. 자, 범죄도 없는데 무죄인데도 공소를 제기했어요. 그건 어떻게 해요? 공소권 남용인 거예요. 그렇지만 범죄자가 맞긴 한데 기소 유예를 하면 충분할 것을 공소를 제기한 것은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일단은 뭐죠? 공소권 남용이 아닌 것을 본다 이거죠. 왜냐하면 검사는 기소 유예를 할지 아니면 공소를 제기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판례가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이런 판례입니다. 자, 1차 수사를 했어요. 근데 범죄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무혐의 처분한 거죠. 무혐의. 무죄인 거죠. 그죠? 근데 피해자가 모르고 있다가 3년 지나서 어떻게 해요? 고소를 또 한 거죠. 재차 어떻게 해요?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떻게 해요? 수사를 다시 재개해가지고 수사 결과 다시 뭐죠? 공소를 제기했단 말이죠. 이랬을 때 요 2차 재차 이루어진 고소기에서 수사가 진행됐고 공소가 제기됐을 때 이것이 공소권 남용이냐? 당연히 뭐죠? 공소권 남용은 아닌 거죠. 그죠? 따라서 법원은 이 사람이 무죄인지 유죄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판례는, 자, 이 사람은 충분히 기소 유예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집권자의 밉보였어.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야, 이 자식아 그거 좀 엄중히 처벌해 하라는 정치적인 고려로 인해서 이 사람을 공소를 제기했어요. 어차피 이 사람은 뭐죠? 유죄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래서 판례는 복잡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소유예도 뭐예요? 유죄라는 거죠. 따라서 기소유예를 할 사람을 공소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뭐가 아니에요?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차별적 공소 제기,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검사가 어떤 행동했냐면, 야, 너는 이쁘니까 기소유예. 너는 못생겼으니까 공소제기. 너는 뭐죠? 승질 들어오니까 뭐죠? 공소제기. 이래 가지고 선별해 가지고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공소권 남용이냐, 요 문제인 거야. 그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원점 들어와서 기소를 유예할지 공소를 제기할지는 뭐죠? 검사 마음인 거죠. 만약에 기소 유예에 대해서는 공소권 남용으로 다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소권 남용이라는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남용이냐 문제니까. 이거는 뭐예요? 별개, 뭐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이런 문제인 거고, 요 을과 병을 공소를 제기한 것이 남용이고 무효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왜요? 어차피 해도 유죄임은 맞으니까요. 따라서 차별적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소권 남용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누락기소입니다. 이건 뭐예요? 직무태만으로 인한 분리기소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A라는 행위도 했고 B라는 행위도 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공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검사가 게을러가지고 이 자식 일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A만 공소 제기하고 있다가 아이고 요 B라는 범죄도 있구나 해가지고 뒤늦게 요 B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한 거, 이건 남용이냐 이런 얘기죠. 그죠? 당하는 사람은 황당할 수가 있어요. 그죠? 다 이런 얘기죠. 제가 범죄자예요. 검사가 보니까 A만 공소 제기해. 그래서 나는 B에 대해서는 처벌 안 받겠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흐뭇해 있었는데 판결 보면 뭐 항소심까지 판결이 났단 말이죠. 근데 이 자식이 뭘 잘못 처먹었는지 갑자기 뭐죠? B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면 제가 열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일단은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1. 해당하지 않는 사례와 해당하는 사례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더 전형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원칙적으로 누락기소나 직무태만에 의한 분리기소는 우리 판례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소권 남용으로 보지는 않고, 만약에 이런 과실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의도로 인해서 현저하게 일탈했다면 그때는 뭐죠? 공소권 남용으로 예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크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거 한번 판례도 좀 보시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점입니다. 그죠? 판례는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일단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례니까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죠? 두 번째 판례는 이런 판례입니다. 재밌어요.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자, 지금 갑과 을이 부부예요. 부부. 근데 남편인 갑이 보니까 을이 정과 만나가지고 간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통을 저질렀다고 고소하는 바람에 뭐가요?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요 과정에서 을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저 인간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이 인간이 강간하는 바람에 강제로, 그죠? 폭행을 하고 강제로 하는 바람에 내가 당한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간통이 아니라 뭐로 바뀐 거예요? 강간으로 바뀐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는 어떻게 했어요? 간통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 하고 요 강간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기소를 한 거예요. 공소를 제기한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여자가 정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요 강간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갑의 입장에서 환장하는 거죠. 그죠? 간통이라고 해서 고소했더니 당한 거라고 해가지고 간통이 아니라 뭐죠? 강간으로 가는데 이 여자가 또 피해자가 또 고소를 취하는 바람에 간통으로도 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처벌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간통죄를 어떻게 또다시 고소를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때 검사가
요 간통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공소권 남용이냐? 아니겠죠, 그죠? 아니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건 뭐죠? 당연히 하는 것이 뭐죠? 당연하다. 이런 취지고요. 한번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지금 이 사람이 이겁니다. A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잡혔어요.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B 범죄를 저질렀다고 어떻게 해요? 자백을 했어요. 근데 검사가 뭐만 소송을 제기했냐면 요 A 것만 공소를 제기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요 B 사건에 대해서는 자백이 있을 뿐 뭐 수사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니까요. 그러고 나서 요 A 사건에 대한 심리가 다 끝나고 나서 B 사건에 대한 수사가 완료가 돼서 별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공소권 남용이다. 물론 뭐죠?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죠? 뭐,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례나 다섯 번째 판례도 같은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A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고 B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소를 제기한 이유가 처음에 뭐죠? 증거 확보가 잘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랬다면 그것은 뭐죠?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판례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판례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기억하면 되는데 한 가지 판례만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가지 판례만 넣었어요. 자, 이 사람은 뭐냐면 차량을 절취를 했어요. 절취를 해가지고 운전했는데 무면허 운전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운전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가 어떻게 해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나서 잡힌 게 아니라 도주해가지고 기소 중지 처분을 받았어요. 기소 중지 처분을 받아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검거가 돼가지고 이제 수사를 했는데 그럼 당연히 검사는 절취와 무면허 운전을 둘 다 뭘 해야 돼요? 기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또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어요. 그죠? 공소 제기돼서 형 판결 받고 다 끝나고 가석방 되고 나서 그제야 부랴부랴 절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이것은 뭐죠? 공소권 남용이다. 이런 판례죠. 이거는 허용될 수가 없는 거죠. 뻔한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두 개의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만 공소를 제기한 것은 이것은 과실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연맥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얘는 무면허 운전으로 다 처벌받고 가석방이 됐더라도 또다시 절취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되면 또 어떻게 돼요? 구속되고 또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처벌받을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공소권 남용으로서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이 판례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시 한번요. 절취를 하고 절취한 차를 무면허 운전했는데 뭐만 기소했어요? 무면허 운전만 기소를 하고요. 공소를 제기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처벌 재판이 끝나서 가석방된 후에 다시 절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공소권 남용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법 수사에 의한 공소 제기예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고문 등을 통해 가지고 증거를 수집해서 공소를 제기하는 것도 공소권 남용이냐? 이 문제인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고문 등을 통해서 증거를 획득해서 공소를 제기했다면 재판 과정에서 그 위법한 증거로서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결 내리면 되는 것이지 공소 제기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공소권 남용인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5. 위법 수사에 의한 공소제기 밑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부터 보시면 그 위법한 절차에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다시 말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 제기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가 무효일 수는 없다. 그죠? 따라서 공소 제기 자체가 남용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다만 예의가 있습니다. 밑에 줄 보시면 범위 유발령 함정 수사죠. 다시 말하면 함정 수사를 어떻게 해요? 범죄를 유발해서 이루어진 함정 수사라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아예 공소권 남용으로 봐가지고 기각 판결로 종결시킬 수 있다는 판례도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리해 보자고요.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위법한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소집해서 공소를 제기하면 그 증거는 증거 능력이 부인될 뿐 공소 제기 자체가 남용이거나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위 유발령 함정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모집한 경우에는 공소 자체를 기각하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2절 공소 제기의 기본 원리에서 1항 국가 소추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는 개인이 법원에다가 심판해달라고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기관인 검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소추주의이고요. 우측에 보시면 2항 기소 독점주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국가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누구에게만요? 검사에게만 공소 제기권, 기소권을 먼저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의 나와 있고 2번 장단점이 나오는데 장점. 일단 검사로 모든 권력을 어떻게 집중시키니까 1번 공소권 행사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남용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2번 기소 표준을 통일화시킬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죠? 만약에 공소 제기를 여러 가지 국가기관에서 한다면 얘한테 가면 처벌받을게, 얘한테는 처벌 안 받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검사라는 한 개 국가기관으로서 집중하고 있으니까 기소할지 안 할지 그 표준을 통일화시킨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는 거죠. 단점 1. 검사가 독선화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검사 힘이 너무 어떻게 강화돼 가지고 검사가 어떻게 해요? 모든 형사건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2번 정치 권력의 개입이 쉽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주어진다면 항상 정치권에 의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소권의 정치화에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해서 경찰 간의 수사권의 독립에서 다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찰 간에게도 공소권을 주면 되고요. 그죠? 그러면 경찰관은 수사할 때 어떻게 해요? 독자적으로 수사해서 독자적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듯 싶은데 우리나라는 끝까지 검사가 공소권을 독점하는 이유는 혹시 이 정치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제가 좀 갖고 있긴 합니다. 3번 기소 독점주의 예외. 자, 원래는 검사만 할 수 있어요. 1번 경찰서장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요? 직결 심판을 청구할 때. 2번 법정 경찰권에 의한 제재인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면 그 법정 안에서는 판사가 경찰권을 가져요. 그래서 만약에 난동을 키우거나 재판에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판사는 감치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검사로부터 공소 제기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요 감치나 과태료를 만약에 형벌로 이해한다면 이것도 어떻게 해요?
기소 독점주의의 예외가 되겠지만 이거는 형벌이 아니라 뭐죠? 행정벌의 성격을 띠긴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소 독점주의 예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나라는 누구만이요?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결 심판의 경우에는 경찰서장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외고, 유의하실 것은 판사가 하는 법정 경찰권은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예외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규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기소 독점주의니까 일단 기소할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에요? 검사 마음이잖아요. 1. 불기소 처분의 취지와 이유 고지제도. 이거 전에 했죠, 그죠? 자, 만약에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그때는 고소인 고발 등에게 왜 그랬는지 취지를 먼저 통지하게 되고요. 만약에 청구가 있다면 그때는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검사의 공소권을 먼저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고, 2번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검찰 항고제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검사가 만약에 기소를 안 한다면 상급 검찰청장에게,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또는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는 것도 일종의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규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친고죄라고 해가지고 고소 고발이 있어야지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들도 일종의 뭐죠? 검사의 공소권을 어떻게 해요? 제한하는 것이니까 규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거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해요?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